다음 서울신문 기사고요. 네. 단독이라고 붙어 있네요. 네. 문 정부 엘리트들의 강남 원샷 원킬, 서울 소유집 57% 쏠림. 내용을 보면 전국 단위 소유집 3채 중 한 채가 강남에, 다주택 억제에도 다주택자가 36%.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집이 1010채래요. 네. 네, 3채 중 한 채는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특히 지방을 뺀 서울 집으로만 따져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57.7%가 강남 3구에 있었다.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파악을 했을까요? 이게 다 그 공유 공무원들이 되면 주소지까지 다 그 제출해야 되나요? 재산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하잖아요. 그럼 집의 위치까지 다 포함을 해야 그렇죠. 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 787명을 전수조사하셨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 서초구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압도적으로 이제, 많네요. 그러니까 네. 공공 전문직이 제일 많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이런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선호하는 직장들이 어디에 많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고요. 용산,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 일자리는 제일 많을 텐데 여기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송파도 민간 기업이 많을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 영등포는 아마 여의도가 되겠죠. 여의도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종로, 양천구, 동작구 이렇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천구하고 동작구는요, 이 지역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갖고 좀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강남 사는 게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디 사든지 잘못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정책들을 쏟아놓는 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총리님이 종로구에 출마하시려고 지금 종로구에 집을 급하게 얻으셨단 말이죠. 근데 집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습니다. 전세를 얻으신 거죠, 종로구에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한 10년 동안 거기 안 사셨대요. 잠원동에 있는지. 그러면은 네. 실거주 집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집들을 팔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자기 거주하지 않은 집은 투자 목적으로. 근데 잠원동은 아시겠지만 반포지구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낙연 총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지금 정부에서의 정책대로 가면 이건 파시는 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장님이 그러셨나요?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 집 팔으라라고 했을 때 세종시랑 대부분 강남구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 세종시 정리하시고 세종시 걸 정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일하셔야 될 분들은 세종시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강남구 거 정리 안 하시고 세종시 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100% 이쪽에 또 재산적인 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하니까 강남구를 남겨주는 것이고 세종시를 파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은 투기잖아요. 이번 정책에서 하는 정책상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분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일반인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일반인들도 나중에 여기 새 아파트가 되면 들어가 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18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8번의 정책을 부과한 지역에는요. 투기꾼들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투기꾼들은 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실거주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거나 향후에 살 집들을 미리 사둔 것들이거든요. 그건 실거주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을 안 팔아요. 그거는 세금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들은 분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이분들은 이 지역들을 왜 유지하려고 하나? 일단 거주하기 편하거나 재산싸게 이등이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안 팔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미 부동산 공부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분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인기 있는 입지들 여기 지금 지도에 도트를 다 했는데 도트가 진하게 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100% 다 투기적입니다. 투기적 지역한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이 결국 좋다는 것들을 이분들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들 팔지 않는 것들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가시려고 하면은 그것들은 분명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논리로 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공급과 광역 교통망의 좀 확충으로 좀 수요를 분산시켜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정책을 보면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것 자체를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과 똑같죠. 네. 이분들이 안 파시는 이유와 똑같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집 사고 파는데 정부 허가 받아라. 반시장 초법적 발상 논란. 네네. 이 어제 네. 이렇게 잠깐 청와대 강기정 뭐 이런 네, 청와대 뉴스였죠? 수석이 거론하면서 뉴스죠? 정무수석. 하루 종일 뭐 뉴스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각 신문사마다 거의 다 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또 수습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청와대 의견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진짜 지난주였나요? 13일인가 12일에 찌라시가 한번 지라시라고 네. 지라시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찌라시를 뿌렸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 가짜 뉴스 퍼뜨리시는 분들 가만두지 그래, 않겠다라고 기사에 했었었는데 나왔죠. 예. 네네. 근데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네. 검토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야 찌라시가 이게 가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무수석이 무슨 일을 하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무수석 하시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셔도 되는 건지도 참 궁금하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요. 예, 집을 사고 파는데 허가를 받아라. 예, 그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전체주의, 뭐 통제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예. 국토부도 난리난다며 부정적인 매매 허가제를 청와대 수석이 거론했고 네. 전문가들은 위헌적인 규제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여기 지금 기사에 이 기사마다 댓글들도 엄청 많아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제 댓글들이 많거든요.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네. 내용이 이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자 마냐를 그냥 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할 텐데,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이라고 하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간단한 요식행위라고 하면 저는 허가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거예요, 100%. 그냥 제가 제 생각에는 겁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99%는 다 정상적인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들도 다 투명하게 하고요. 증빙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빙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에 위반하는 1%는요. 중산층 이하 계층이 아니라 상위 1%일 거란 말이죠. 아마 이 정책을 만들고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아니면 뭐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재벌들이나 고위 공무원을 단속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 자금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고가 주택 사시는 분들, 고위 공무원 분들 어떻게 자금을 만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다 투명하기 때문에 걸릴 사람들 하나도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좀 보고 싶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지 말지 뭐 갑자기 찌라시에 나왔고 우리는 한 적이 없고 청와대 의견이 아니고, 아니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 분이시잖아요. 뭐 정부 청와대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좀 이런 간보는 정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뉴스에 보면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다 해도 상관없어요. 일반인들은 전혀 상관없고 1가구 1주택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 그냥 웃겨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급을 만들 생각을 하고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생각하셔야지.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대응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 여기 이제 언급하셨지만 예. 강 수석이 언급하신 것도 지역으로 치면 서울시 그 안에서도 이제 강남을 예. 타겟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남에 그렇게 아니, 조금 전에 봤지만 다 네. 거기 가서 살고 계세요,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강남이 그렇게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곳이면 다른 지역도 좀 강남처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전에 그 김혜민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음. 그건 제가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 좋지요. 하지만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강남만큼 좋은 지역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국토교통부의 목표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국토교통부의 목적이 돼야 되고 청와대의 목적이 돼야 되고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황희 국회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분의 속속들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발언이라든지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억제를 하는 것들보다는 수요를 어떻게든 좀 해소하실 것인가를 집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사고의 전환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든지 단기간에 몇 개월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문제거든요.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도
이거 효과가 이번 정부에서는 어차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다음 정권에 이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것은요. 재건축, 재개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광역교통망 빨리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도 좀 원활하게 빨리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좀 막혀 있는 것들을 좀 뚫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단기간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를 못 참아서 이렇게 좀 계속 변죽을 올리는 정책들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조금만 길고 넓게 보시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광진, 마포 등 지난해 서울 25개 구 중 7곳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치. 이 기사 의미가 뭔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투기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투기 지역이 대부분이고 투기 가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엔 제가 투기꾼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하는 투기꾼,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입 금액이 많이 필요하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갭 투자가 좀 부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모든 투자가 갭 투자이긴 한데 이 갭 투자가 하시는 분들한테 서울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전세가율이 최저란 얘기는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세가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올랐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럼 만약 이걸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산다. 이거는 지금은 거주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살겠다는 얘기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10년, 20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그러니까 2년 미만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전세가율이 높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방에 가 있잖아요. 예, 대전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대구에 가 있고, 청주에 가 있고, 천안에 가 있고, 포항에 가 있고, 거제에 가 있고, 창원에 가 있고, 울산에 가 있잖아요. 왜? 거기는 왜 다 비규제 지역이고 규제 지역에는 없는데 자꾸 왜 딴지를 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전세가율이 최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못해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은 갭이 10억인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 시장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좋잖아요. 세금 많이 나오니까 지금 거의 한 20%가 80%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요. 여기 부동산 세금으로서는. 예. 그러면 오히려 그 돈 받아서 이 공공주택도 많이 만드시고 광역교통망에 쓰시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특히 강남구에 50만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라고 하면 더 줄겠죠. 전국에 5천만이 강남구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강남구를 자꾸 왜 딴지를 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남구 말고 다른 지역들을 좀 좋게 해주시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서울에 투기 수요가 없고 철저하게 지방에 지금 투기 수요가 가 있고 서울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그런 질적인 시장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이 더 비싸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쌉니다. 서울도요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상품들 많고요. 만약에 서울에 난 신축 필요 없다, 싼 주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경기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쪽도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시면서 시장을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다시 드려보고 싶고요. 이 기사가 좀 공유해 드릴 텐데 서울 2019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쫙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데들은 어김없습니다. 비싼 지역이고요. 전세가율이 높은 데들은 어김없습니다. 조금 시세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요. 싼 지역 들어가세요. 근데 안 들어가실 겁니다. 아마. 왜? 신도시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단순하게 편파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봐주시길 기대하면서 지금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아파트입니다. 예,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매물이 줍니다.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보통 전세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가 실리 입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줄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이 줄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전세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시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든 매매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만드는 정책들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꾸 매물을 없애는 정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까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부터는 유튜브가 활성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아마 이제 유튜브용 생방송을 많이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달의 이슈, 그 주위에 이슈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무료로
불특정 대다수한테 공개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멤버십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2월부터는 멤버십을 위한 방송들도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2월부터는 제가 정규 강의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2020 들어서 처음 정규 강의일 텐데 아마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수요일 저녁 때마다 할 겁니다. 아마 제 카페에 공지를 해놨을 테니까요. 제가 어떤 정규 강의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상승장에서도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라내야 되는지,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교시까지 포함해서 다 짚어드리고 싶고요. 찍어드리거나 이런 강의가 아니라 뭐 구체적인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의사결정하시도록 부동산 초보부터 뭐 이런 또 투자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장도 되게 좋은 데도 구해놨고요. 아무튼 2월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튜브로서 원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도 좀 와.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좀 월급 좀 많이 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